네, 오늘도 뉴욕 증시의 흐름 국내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경기 침체, 취약한 투자 심리. 그러게요. 한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내리게 되면서 투자들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그리고 환율까지 이러한 부분에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땐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큰 폭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역시나 유럽에서 또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됐었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이 관련된 악재 자체는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점은 이 투자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는 이제 영국 쪽에서 국채를 뭐 매입한다 이것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간밤에 또 다시 한번 영국 총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영국에서 이제 BOE가 사실 국채 매입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루 반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러스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제 성장과 영국의 전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대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이러한 채권 관련돼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환율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치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금 파운드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에너지 위기에서 큰 문제인 수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상승 곡선을 만들어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해야 될지 예측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즉 금리에 대한 인상분이 더욱더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독일 쪽에서도 사실 지표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게 사실 전일 국내 시장을 2시 넘어서 빠르게 하락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10%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을 했던 9.5%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43.9%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 연말까지 이 12%의 인플레이션 상승 수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틸리티 관련돼서 회사들이 가격에 대한 인상분을 아직까지 물가지표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기 침체가 과연 어디까지 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은 유로화에 관련돼서 환율이 약세가 되게 될 거고 다시 한 번 더 달러 강세가 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미국 투자자도 그리고 국내 투자자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쪽으로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상당히 많이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GDP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의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침체에 진입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6.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07년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 주택 경기 관련돼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국 경제마저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이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을 텐데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계속적인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 희망회로를 차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관련된 위험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트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느 총재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발언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제 지표에다가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 뭐 좋은 얘기가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종목으로도 봐야 될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일단은 어제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종목 보셔야 될 텐데 모두 다 아실 만한 종목이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장중에 6%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제 나스닥의 하락을 애플이 일정 부분 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목표 주가 관련돼서 썩 좋지 않은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아이폰 14 관련된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이 아이폰 14 관련돼서는 워낙 이 자산 운용사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상 애플에 대한 실적이 이제 나와보고 애플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들어봐야지만 확실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었고요. 로젠블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게 되면서 이 증권사마다 이런 투자 의견이란 이런 게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를 보셔야 될 텐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3분기 이제 차량 인도량에 대한 부분을 좀 낮췄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38만 대에서 34만 대로 추정을 좀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도 136만 대 인도량은 그대로 될 것이다 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원인은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제 나온 내용이었었거든요. 사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상승장에서는 반영이 안 되다가 하락장 때 조금 더 크게 반영됐다. 결국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 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또 시기적으로 9월 말이라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수급적 요인이 종목을 흔들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IT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좀 안 좋았었잖아요. 이 부분도 연결성이 있으니까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어제 한 3% 정도 빠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가이던스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이던스 관련돼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제시했던 부분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제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시간의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하락을 해야 될 텐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반도체 업황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많은 부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라든지 투자 의견에서도 나왔던 것들이 실적은 안 좋을 것은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었지만 이러한 실적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돼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진했다. 하지만 시간 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연결성까지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좀 봐야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의 종목 첫 번째 SK하이닉스 고려 신용정보, 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고려 신용정보를 항상 갖고 와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인데요.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이 어느 정도나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일부 일어나야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오늘 이 두 종목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PBR 대비 0.84가 PBR 하단이었었는데 지금 현재가 0.86까지 내려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오늘 움직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금리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고려 신용정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동성 자체는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센 편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센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제 장 마감할 때 보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시장을 누르는 안 좋은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려신용정보는 다른 종목들 대비 아직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슈팅을 기대해보자라는 부분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연결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